1월 금통이요. 1월 13일 0.25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연명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품을 딱 싹 빼내고 그 다음에 한번 리셋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문재인 정부도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못하고 윤석열 정부도 못하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못했고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그레이트 리셋을 한번 해야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빚부터, 가계부채부터.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 맞춰서 따라간다,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은도 말이 매파지, 한은도 비둘기예요. 이창용 총재도 비둘기다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빨리 올릴 때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넣어놓고 있다가 금리 역전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 만큼 우리나라도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0.25%포인트 올리고 끝, 이런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은 자, 금통위 위원 6명 중에서 3.25로 예상한 사람들 1명, 3.5 3명, 3.75 이게 2명이다. 이 정도의 의견으로 갈린 상황이라서 여기가 이제 동결이죠. 이제 동결하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 전망이 가장 많다. 3.5,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리고 끝,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동결 가능성도 생각해보니까 동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은 하는 스탠스가 물가를 빨리 잡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율이 치니까 미국 따라가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한미 금리 역전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런데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안정됐으니까 집값 붕괴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민감도가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가 더 커요. 왜?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70%대인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갔죠. 100%가 넘어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도 있죠. 전세제도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집값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국의 2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요, 연착륙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 너무 빨리 올려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대통령 욕도 많이 하겠지만 한은도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압박을 넣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할 수도 있고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베이비 스텝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론을 의식한다면은 동결 가능성도 있겠죠.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베이비 스텝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2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2월 2일쯤에 그 연준회의가 나올 텐데, 보시면 그때도 또 금리 올릴 거예요. 미국에선 내년에 5%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요, 적어도 베이비 스텝 정도는 올려주지 않으면은 기껏 지금 심리가 안정돼서, 그러니까 환율이 튀었을 때 보시면요, 환율은 원래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튀었다가 떨어진 이유는 그때 막 심리가 불안하니까 달러 막 사모으고 막 이랬던 게 굉장히 심했는데, 달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좀 팔고 이런 식으로 달러를 많이 낮춰놨는데요, 사실은 요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죠. 좀 가격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사야지 하는 세력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테고, 그러면은 기껏 이 안정된 심리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환율 다시 튀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도요,
그래도 한국은 선제적 금리 인상하고 어쨌든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야 워낙 맞출 게 많잖아요. 22에서는. 독일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가 주거나 그래서 그리스 때문에 빨리 못 올리겠어.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러면 한국 정도는 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도 빠져나가면 또 환율은 또 금방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튀기 시작하면 금리는 다시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심리가 죽으면서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0.25 혹은 동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 둘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최종 금리가 과연 3.5로 끝날까? 요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3.5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3.75 이상도 나올 수 있다. 4%대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보셨지만 근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첫 번째는 근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이거는 금리로 물가를 누른 것이 아니다. 다만 유가나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지금 유가 상황이 불안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내년에 세 자릿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오펙에서 감산을 들어갈 수가 있죠. 수요가 줄었으니까 우리 감산할 거야. 그러면 오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는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물건을 캔에서 파는데 이거는 고갈될 물건이에요. 그런데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조금씩 내가 시장에 조금씩만 내놔도 되고 거기다가 이거는 진짜 나라의 자원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펙하고 뭐 그 산유국들 몇 군데서 담합만 하면요 가격은 금방 올릴 수도 있어요. 과거에 막 오펙에서 증산한 적이 있었죠. 코로나 터지고 떨어뜨리길 바란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오펙에서 감산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까지 유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냐, 이거는 대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펙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올리려고 할 것이다. 진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을 정도로만. 그랬을 때 과거 생각해보면요 2020년 코로나가 만든 게 사실은 지금 유가 폭등이요 그런 이야기예요. 라이트하우스는 운 좋게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폭등해서 운 좋게 맞춰놓고서 이제 와서 막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다 저격하고 그런다 네가 그런 상황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여론이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어도 물가는 폭등했어요. 그 기폭제는요 코로나인데 2020년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만든 사태 중에서요 일단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화폐 가치가 당연히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물가 폭등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 폭등 중에 하나는 코로나 터지면서 유가가 한 번은 마이너스도 간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도 간 적도 있고요. 3, 40달러대에서 계속 맴돌았죠. 이게 오펙의 술수예요. 왜? 오펙 같은 경우는 한 20달러 정도 이상 나오면요 수익은 나요. 석유를 캐는 데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이 대체 사업 같은 게 나왔었죠. 그게 뭐였어요? 셰일 오일.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채굴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 40달러 이상은 나와야지 채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얘네 망하라. 그래서 당시에 셰일 업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오펙이 우리 세상이다 해가지고 유가를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채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유가 다시 폭등하고 해가지고 셰일 하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혹은 셰일 오일 외에도 다른 뭔가 활성화될 대체 자원이 나왔다. 석유 그거를 넘어설 만한. 물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쉽진 않아요. 똑같이 뭐 석유 중에서 더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왜냐면 석유 업계도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오펙에서도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죠.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펙에서는 유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요, 기껏 잡아놓은 CPI도 근원물가가 꺾이고 있으면요, 유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물가 꺾이는 걸 유지할 수가 있는데, 조금 하향세는 줄어들더라도. 근데 근원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요, CPI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런 부분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대외적인 명분은요, 환율이 아니라 지금 대내적인 명분은 환율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야기하는 대외적인 명분은 여러분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려가지고 고금리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금리를 일단은 이 정도에서 동결하겠다. 이런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하늘에서도 어쩔 수가 없죠.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빨리 안 올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요, 금리 내년에 4%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로 자꾸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자꾸 최소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올해 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때요? 올해 초는 2% 안 넘어갈 2% 기준금리 2%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와 2%. 근데 올해 말에는요, 3.25가 나왔죠. 지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잘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 1월 금통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국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연준 회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추세, 그 다음에 유가 추이,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 낮출 명분 없어요. 근원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 고금리는 지속이 된다. 물론 지금이 고금리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때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고금리죠. 그런 고금리는 지속이 될 것이고, 빨리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1월에 안 올린다, 이게 호재다라고 본다기보다요, 1월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올리는데 2월에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1월에 안 올렸는데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장기적으로는 그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